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세계의 목소리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지난 8일 한국 법원은 고 배춘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법적 판단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항소 기한인 23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는 다툴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는데 기한이 만료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해당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를 무효로 주장하고 항소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주권 면제란 모든 국가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재판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는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측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항소할 생각은 없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해당 판결 취소를 거듭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여당 자민당은 일본 외무성과의 당정협의에서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ICJ 제소 등 강력한 대항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이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 화제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스기타 사토시 우비히로 축산대학 명예교수는 아사히 신문에 국제사법재판소 가면 재판 통해 위안부 실체 드러날 것이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일본이 ICJ에 제소하면 일본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일본이 제소해도 한국의 재판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오히려 한국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이에 응해야 한다. 이탈리아 대법원이 2차 대전 중 강제노동을 당한 자국민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독일 정부가 불복해 ICJ에 제소한 사건이 있다. ICJ는 2012년 2월 판결에서 주권 면제를 인정해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례에 따른다면 주권 면제의 법적 논리를 들고 나오는 일본 측의 주장이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위안부 제도의 경우 사실 인정 절차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일본 측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공판을 통해서 위안부의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독일 측은 전쟁 당시 군의 행위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 인정 절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스기타 교수는 이어 ICJ의 재판이 열린다면 2012년 이탈리아와 독일 간의 재판과는 다르게 3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재판에서 패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3가지의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째, 위안부 재판의 대상이 결시, 성폭력 내지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또 2012년 재판에서 독일의 행위가 국가면제 적용을 받은 것은 무력분쟁에서의 군대의 행위라는 것이었으나 위안부는 무력분쟁에서 생긴 것이 결코 아니며 위안부의 징발이 주로 이뤄진 당시 한반도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는 사실 인정을 하지 않고 모호한 국가면제로 끝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은 독일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독일의 경우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해 일관되게 책임을 인정해왔으며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사죄 배상 각종 보상사업 등 독일의 노력이 세계적으로 평가받아왔고 그것이 판결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식민 지배, 중국 동남아에 대한 침략 등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60에서 70년대의 냉전 구조에 편승하여 피해자 구제나 과거의 무도함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거부해버린 일본은 독일과 경우가 다르다.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완전히 부정하는 국가는 주권 면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한 ICJ 재판관의 말이 마치 일본을 두고 하는 것 같다고도 말하였습니다. 셋째, 위안부 제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능한 계획적, 조직적, 대규모의 수탈이었으며 식민 지배에 대한 최근의 인식 변화가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과거 식민지 지배를 행한 유럽 나라들은 약탈품의 반환과 지배에 대해 명확한 사죄를 하고 있으며 반대로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은 사죄 혹은 그에 따른 배상 및 각종 보상을 강하게 요구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허나 일본만 이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며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5월 미국에서 벌어진 조지 플로이드 사망이 촉발시킨 BLM 운동이 무해제뿐 아니라 식민지 지배 문제에도 관심을 불러일으켜 연관을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본인들의 반응 보겠습니다. 위안부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법적 논리로도 밀리는 것을 인정한 거지. 애초에 당연히 윤리가 법보다 위에 있어야 해. 전쟁 범죄는 명백히 짚고 넘어가는 게 맞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되고 명백히 사죄해야 할 문제야. 주권 면제라는 말을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민당이 하는 반대로만 하면 무조건 일본의 이득이 되는 게 현실이야.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해. 독일의 사례를 봐. 나는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우익이 하는 일은 죄다 화근이 오는 게 오랜 일본의 역사야. 그렇다면 이것도 결국에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되네. 정말이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래도 홀로코스트나 원자폭탄 투하보다는 우리가 낫지. 떳떳하게 말해라. 일본. 떳떳하게 말하라니 무슨 바보 같은 소리인지. 최근 시작한 역사 전쟁의 결과를 봐라. 항상 일본은 한국에 패배해왔어. 인권과 전쟁 범죄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진 현재 시점에서 우익들의 눈치를 보기만 하면서 버텨봐야 망신만 당할 뿐이야. 최근의 이미지를 봐라. 한국은 전 세계가 높이 사지만 일본은 손가락질 당하기만 해. 반대로 국제법정에서 판결이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일본도 원폭 공습을 한 미군을 제소해서 주일미군의 재산을 압류하면 되겠네. 미군을 제소한다고? 이게 내수익지능의 편견이구나. 저런 애들을 보면 일본이 국제 완따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 저런 애들은 투표권을 박탈해야 하는데 법원의 판결은 판결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까지 포함이야. 인권운동의 느낌으로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을 낸다고 해서 다가 아니지. 일본이 이렇게 방치 플레이를 지속하면 한국은 판결을 현실적으로 집행할 방법을 생각해야 해. 일본의 선택은 ICJ 제소만 있는 게 아니지. 한국이 일본 정부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징수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사관의 재산이라던가 불법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한다면 그를 거부하면 되는 일이야. 그게 안 되면 그때라도 ICJ 제소를 해도 늦지 않지. 문재인 정부가 내년 5월까지니까 소극적 대응으로도 괜찮아. 제 손이 머니 떠드는데 내 수익은 정말 바보구나. 하하, 이걸 그렇게 단순히 재산의 문제로 생각하다니. 그런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관계에서의 손실이라던가 먹칠당하는 일본의 국제 이미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미 일본은 서서히 전 세계의 전범국으로 낙인 찍히고 있어. 하루빨리 이런 이미지를 쇄신하는 게 옳아. 자민당은 노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본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일본은 정의가 사라진 사회야. 항상 숨기려고만 하고 사실을 외면하고 눈 가리기 바쁘지. 정치인들부터가 항상 이런 태도이니 일본의 미래는 어둡지. 일본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어. 계속 이런 태도라면 지금은 모르더라도 미래는 암울할 게 뻔하다. 당장 느끼는 것은 할리우드 영화라든지 미국의 미디어를 보면 언제부턴가 일본인의 캐릭터는 없고 한국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인들은 이케아 엑스트라나 조연 악역 정도로만 등장해. 사소한 것 같아도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일본의 위신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껴. 일본인으로서도 일본의 정부는 너무 부끄러워.
위안부라던가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전쟁 범죄가 아니잖아. 군대가 점령지에서 강간 등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자국의 여성을 고용해 점령지에 보내 장사시킨 것인데 이게 어떻게 범죄라는 거야? 떳떳하면 국제법에 호소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되는 일이야. 지지율을 위해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겁쟁이 마냥 도망 다니는 게 자민당 정부의 입장이야. 바보 우익들아. 내소익들은 현실 파악 못하고 한국 정부가 정신승리한다고 이야기하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는구나. 완전히 정신승리하고 있는 것은 너네 내소익들이야. 이미 일본은 많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게 사실이야. 예전에야 일본 문화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묻어갈 수 있었겠지.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일본의 문화도 더 이상 먹히지 않아. 이제는 정보의 발달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문제야. 우익들은 난징 대학살로 분쟁을 겪을 때 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정신승리만 하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레퍼토리야. 난징 대학살은 결국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지. 국제재판으로 들어간다면 재판부나 세계가 일본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 중국을 포함하여 많은 피해국들이 일본에게 등을 돌릴 게 분명한 걸 정신승리만 하고 있네. 올바른 사죄나 해결 방법을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멍청한 우익들. 일본의 전쟁 범죄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의견 대립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내수익들이 있는 반면 전쟁 범죄를 인정하거나 일본 정부의 모르쇠식의 대처를 비난하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자민당이 ICJ 제소 등 강력한 대항 조치를 주문한 것에 반해 주무부처인 일본 외무성은 이 같은 ICJ 제소 방안엔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고 한국이 소송에 응할 경우엔 오히려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한국 측 동향을 주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 입장에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